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 김한민이고요. 그리고 우리 변요한 멋지죠? 네, 저희들이 좀 관계가 돈독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량을 빌미삼아 오늘 뭔가 좀 자유로운 편안한 그런 토론보단 대화를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돈독한 관계라고 소개를 또 받으셨습니다. 변요한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노량팀이랑 감독님 그리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운데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진실되게 소통하고 잘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보니까 막차 이제 끊길 시간이 됐는데 네. 들으시다가 저희는 저희 속도대로 갈 테니까 집에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귀가하시는 걸로. 네. 가차 없이 나가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시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주축 한 번만. 네, 이순신 장군님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그럼 저희가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오늘 이 조합이 좀 무슨 조합일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약간 기시감이 들어서 우리가 한산용의 출연의 어떤 토크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좀 이제 그 돈독한 관계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삼부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김한민 감독님이 역사학자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만나뵈면서 느낀 것. 그렇지만 그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김한민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이 작업하신 변요한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자원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 예.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우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리즈 3개를 관객분들과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고 개봉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배우로서 또 감독님을 응원하고 싶어서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서 자원까지는 아니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그 변요한 배우님이 에게도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한산은 가장 많은 좀 상복을 안겨준 작품 아닌가요? 나무주연상을 다 휩쓰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수상 소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 입대를 하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한산의 현장이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우선은 가능하세요? 현역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군 동원 훈련도 예비군도 끝났고 동원 훈련도 이제 잘 받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그 시기도 힘들었지만 또 내가 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어떤 직업을 맞닥뜨리고 이제 해내갈 때 또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제가 그때가 30살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5세. 5세. 예. 그렇죠. 더 잘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부족하더라도 그때 네. 그 시간이 나한테는 내가 선택하라고 집중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예. 굉장히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셔서 현장의 고충은 전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감독님 어떻게 같이 작업하실 때 그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악경고투가 있으셨었는지 잠깐 상기해 보신다면. 아니 그게 요한이를 처음 내가 이제 한산 영예출연 작품으로 처음 미팅을 했던 어떤 술집이 생각이 나요. 술집. 네네. 네, 술집에서 이제
요한이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작품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인생 이야기만 그냥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노래방을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 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언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캐릭터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은데 나눈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요한이를 만나면 항상 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신이 났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우리 그런 느낌 있죠.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몸은 진짜 피곤하고 노곤한데 마음은 막 이렇게 벅차오르고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은 너무나 이렇게 막 그 보람찬 그런 느낌을 요한이 표정에서 나는 받았는데 네. 그거 아니었니?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마지막 그 요한이가 갑옷 항상 이게 딱 벗을 때 벗을 투구 딱 벗고 갑옷 딱 벗으면서 오늘 뭐 어땠어요? 딱 이러면서 현장에서 늘 이제 네. 이러면서 딱 뭐, 야 끝내줬어 이러면서 이제 딱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요한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고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 뿌듯해하는 그 모습이 네. 이 땀 이렇게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기름 쫙 흐르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개기름 말고 유분이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너무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이 현장이 끝나고 나서 변요한 배우랑 만났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은 고충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때 이렇게 그 개기름이 흘렀던 이유는 유분, 그렇죠? 네, 바다 유분 방출의 그 원인이 갑옷에 몸을 맞추고 막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변요한 배우 최다 몸무게 기록 갱신이었어요, 그죠? 네, 이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났었죠. 우선 이 피지선이 막혀서 그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는데 개기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분이었고 현장에 12시간 동안 있으면서의 저의 그런 어떤 흔적을 보신 거 아니신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고 저 또한 너가 좋았다고.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예? 감독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저도 이제 최초 공개? 뭐 개기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셨던 감독님의 모습을 봤을 때 감독님 개기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기름 플러스 뭔가 막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이상한 그런 게 있었지.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그 한산 보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장의 기억들, 감독님과의 그 첫 만남부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 그 노량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변요한 배우님이 이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입대하지 않겠다, 저 현장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금 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도 제일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변요한 배우님이 이번 시리즈를 어떻게 과연 보셨을까? 우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독님께서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했었고 관객분들에게도 약속을 했던 그 시리즈 3부작 프로젝트를 잘 끝낸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도 한산 팀들이었기 때문에 무사하게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저도 참여했던 배우로서 그런 동질감을 느꼈던 건 사실이고 노량을 보면서는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는 명량을 봤을 때는 감독님의 어쨌든 간에 고민하는 모습이 작품 속에서 투영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산을 이제 연출하실 때는 굉장히 저희끼리 아까 뭐 개기름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쁜 쪽이 아닌 고민하면서 딜레마에서 고통을 느껴야지 굉장히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량에서는 굉장히 감동
연출이 고독해 보였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독님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 고독해 보이셨다라고 배우님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장군의 죽음을 다루는 영화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의 고독이 결국은 내가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그리고 연출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윤석 선배가, 우리 김윤석 선배가 의외로 우리는 현장에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없는 건 딴 게 아니라 네. 서로를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의 소통 방식.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감성에 감독과 무슨 감성의 배우가 만나서 에너지를 막 저기서 어떤 이제 좀 사단들이 날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기대했나 봐요. 근데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스무드하게 그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랬지. 야 이거 한산보다 나은데 요약 찍는 게 훨씬 쉬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내면과 전쟁은 훨씬 커져 있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점점 커지는 전쟁만큼 또 반대로 이순신의 어떤 고독과 이순신이 홀로 싸우기의 어떤 느낌들이 이게 같이 커지니까 와 이게 연출자로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 작품이 굉장히 이게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엄청 풍기는 그런 작품이구나. 네. 노래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현장 끝나면 술 한잔 싶은데 노래한 때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거기에 또 요한이하고 친한 또 다른 배우가 있어요. 박명훈이라고. 네, 이제 오리아치 역할했던 사츠마군 반자이 막 가장 이제 그 에너지가 넘쳤던 장수. 근데 요한이하고 또 이렇게 친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요한이 생각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량 끝나고 나서 한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왜군들을 좀 그리워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끝나고 술을 그러면은 좀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현장에 가셨을 때 한산 때? 아니 노량 노량 때. 전투 때 이제 그 한산의 배우님으로서 좀 이렇게 응원 지원사격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기억이 일단 나세요? 술을 먹는다기보다 감독님이 이제 거의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종종 배에서 이제 식사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대화하고, 뭐 물론 지금도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감독님이 왜 다른 배우들보다 좀 그리워하셨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변요한 배우를 떠올렸다고 아니 생각. 요한이는 그냥 저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뭐 끌리는데 이유 없는 거. 그 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반대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가 참 여자였으면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충격적인. 맞잖아요. 아니 근데 나 부인은 하지 않을게. 부인은 하지 않는데 나 부인은 하지 않겠어. 부인은 안 하고. 부인은 하지 않겠어. 네. 남편을. 아니 그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개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표현 속에는 누가 누구를 더 이렇게 사모하는지. 제가 더 사모하고요. 네. 왜냐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네. 그냥 컨디션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노량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분명하게 컨디션이 필요한데, 네. 그 느낌적으로 이 타임에 제가 조금의 힘이 되든 안 되든 위로를 맞습니다. 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니 나는 이제는 고백할 수,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참 말이 단어가 고백한다고 저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 뭐냐면 나는 처음으로 한산이라는 영화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내가 현장을 즐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현장이 굉장히 이게 막 타이트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힘듦에 뭔가 이런 것들이 거칠게 있는 판인데 현장에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이를 들어서도 현장을 즐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산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감독님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순신 3부작뿐만이 아니라 그전 데뷔 때부터 영화 만드시면서 악정부터 하셨던 그 순간들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전장터에서 외로운 거에 어떻게 빗댈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걸고 싸우는 그런 그 전장터였겠죠. 그렇지만 현장도 만만치 않고 매일매일 정말 사건 사고가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기댈곳이라고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일 텐데 변요한 배우님이 그 이제 한산을 떠나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동료로 남았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더 애정이 있는지의 논란은 여기서 이야기를 그만해도 충분히 이 두 분들의 그 사랑이 느껴지실 거라고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캡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떤 배우들에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셔야 되는 분인데 감독님이 굉장히 저는 최고의 장점은 그런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물쭈물 거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고요해지시는 게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내 장점을 띄엄띄엄 하는 것 같다. 제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아마도 그 노량의 이제 작품의 특성상 감독님께서 작업 방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고 저는 이제 다 작품이 끝난 배우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신 거 아니신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했던 말은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 자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직접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감독은 이 모니터를 보잖아요. 현장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가끔씩은 그 너무나 뭐가 이게 아름답게 마법처럼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내 영화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황홀해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기도 아닌 뭔가 이상한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감독을 지켜보니까 뭐 어떻게 뭐 오케이요, 뭐 NG예요, 뭐예요, 뭐 이러면 뭐라도 지금 디렉션을 줘야 되거든. 이제 그랬을 때 하는 게 그때 망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배우 앞에 다가가든지 아니면 배우와 함께 모니터에서 뭘 보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일단 줘요. 그런데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는 나는 그 배우와 감독이 함께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모니터와 저기 100m 밖에 배 위에서 하는 배우가 있지만 이 모니터로 할 땐 거의 한 몸이 돼서 하는 느낌을 가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요한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에서 120%, 150%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본인의 어떤 톤에서 살짝 그게 고착화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요한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봤을 때 저 감독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뭔가 그리고 명확하게 디렉션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죠. 박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뭐 아까 이제 뭐 기댄다는 얘기를 했지만 배우들은 또 이제 그 같이 감독님과 연동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감독님에게 기댈 곳이 그런 현장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봤어요. 지금 이제 그 변연 배우님한테 여쭤보듯이 현장의 김한민은 어떤 수장이었냐라고 했더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질렸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질렸다라는 건 감독의 이 매력에 그런 거 아닌가? 왜 그래요? 네. 아마 그 앞에 말은 감독의 매력에 질렸다 맞아요. 두 번째는 그 감독님이 정말 10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연구한 세월은 정말 그 이전의 10년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본인은 난중일기를 읽지도 않았는데 모든 역사를 다 깨고 이 이순신이라는 어떤 인물을 탐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에 정말 질릴 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펙하는 순간들이 현장에서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한 인물에게 그 집착할 수 있을까로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부작을 끝내셨는데 끝내고 나서 이순신이라는 어떤 결정체에 대해서 감독님이 남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 행동 패턴은 뭘까? 그리고 이 양반이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노량 때의 그 무술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난중일기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제 임진년에 이제 외란이 벌어졌으니까 임진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사일기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 정유일기 그때가 이제 정유제라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무술일기 그래서 무술년에 벌어졌던 일기인데 그게 이제 11월 17일에서 딱 멈춰 있죠. 왜냐하면 18일에 저녁부터 이제 막 기동하고 막 하면서 네. 싸우셔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양반이 도대체 이런 지점에서 이 표현들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보면은 한 인물을 엄청나게 까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엄청 대치하시고 다음날 일기 없고 막 이런 것들 보면 네, 일기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항상 보면은 날씨는 적어놨어 두셨어 일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 수군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날씨에 배들의 어떤 정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처들이 좀 필요하니까 날씨는 좀 그래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특히 노량에서는 왜 이 사람이 계속 궁금해지는 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려고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을 진짜 적당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리까지 어떻게 보면 개무시하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후대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그다음 한번 들어왔던 적들이 쉽게 들어왔지만 쉽게 나갈 수는 없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이제 뭔가 후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싸우셔서 이제 더 이상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요거를 이 화두를 풀지 못하면 내가 장군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묘사도 못할 뿐더러 노량이라는 영화는 절대 만들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을 강하게 했었죠. 작품 자체를 아예 안 만들겠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는 대사가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내지 마라 하고 네. 한마디 일단 덧붙이잖아요. 결코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내서는 점점점 아니 되느니라 라는 네. 말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 양반이 이 순간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 전쟁이라는 것은 적들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승패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적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적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할 것. 응징을 해야 경거망동하고 망동하는 적들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식의 항복 조건을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나는 얘기를 쭉 보고 이 양반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소름이 왔어요. 노량에서는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해야지만 이 양반이 제대로 하늘나라 가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관객들에게 제대로 이 노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다. 만약 이거를 표현을 못한다면 아마 내가 벼락 맞아 되지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목숨을 거셨네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지금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적들을 남김없이 선멸하고 응징하다에서 끝나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방해 장면을 또 앞으로 땡겼어야 되나 아니면 아직도 지금 그 고민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라도 자꾸 붙잡고 술이라도 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노량의 제안에서 만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시 군주를 이뤄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광해라는 세자가 있었고 그와 함께 뭔가 전쟁을 온전히 끝내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뭔가 고민하고 뭔가 방안을 내놨을 거다. 어디 가서 저기 정말 열도에 한 땅 큐슈라도 할양을 받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든지 아니면 뭐 조선의 어떤 관리사를 하나 파견해가지고 추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 감독을 하든지 그러한 어떤 전쟁의 완전한 종결에 대한 지점들을 했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시절이 나는 절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이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우리 요한이랑 같이 7년을 지을까?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긴급 캐스팅 제안.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찬성하시면 서로 이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한 대본과 흐름대로 절차에 흐름대로 따라서. 가는 걸로. 네. 감독님 너무 저는 믿죠. 좀 존경하고 하지만 감독님을 위해서. 네. 이게 진짜 저는 이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하셨고 여러분들이 감독님이 이순신 3부작을 어떤 마음으로 끝내셨는지도 이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이 끝내는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그 명량과 어떻게 보면 한산에서 우리가 통쾌한 어떤 그 승리의 쾌감을 느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작가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가 그래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 김한민 감독의 영화는 그래서 계속 지켜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전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순신 장군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전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량도 그렇고 이제 뭐 한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이 영화는 전혀 통쾌함을 주지 않잖아요. 변요한 배우님은 좀 이 영화 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감독님이 하신 말씀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이 영화의 주제 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좋았던 장면들도 배우님으로서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명량도 그렇고 한산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계속 시간 경과에 따라서 꿈을 꾸시는데 명량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맞죠? 맞아. 그리고 한산에서는 하객진 전술을 보고 이번 노량에서는 잃어버렸던 동료들과 아들 네. 그리워하는.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의 어떤 굉장히 휴먼 같으니까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면서 또 용맹하게 나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사세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뒤를 보지 않잖아요.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네. 용맹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게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시리즈 3개 프로젝트의 그 씬을 투입시킨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리하신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수 한번. 네, 네. 감동하였습니다. 평론가보다 7년 전에는 요한이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점점 생각이 굳혀지시는. 네, 네. 그 저도 이제 명량 이후에 한산이 나왔을 때 다시 명량을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노량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시간 순서죠. 1592년, 1597년, 1598년으로 이렇게 그 순서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지금 변요한 배우가 짚어주신 부분. 그 커다란 전투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 따라서 영화의 어떤 톤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작품 보시고 나서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앞선 작품들을 보시면 배우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게 네. 숭고함이고 네. 자긍심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자긍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숭고함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오피셜하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했었고 한산이라는 작품을 근데 이제 그게 노량에 묻어나오고 제가 극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극장에 앉아서 편안하게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다시 한 번 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사실 이제 너무 그 매력적인 빌런을 저희가 한산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한국 영화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그리고 외국인인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멋있음을 드러내는 거는 또 이렇게 김학민 감독의 또 성취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우 변요한의 매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백윤식 배우한테 좀 추월당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예. 왜냐면 그 선배님이 해주셨던 연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그 갑옷의 무게와 그 현장의 온도, 향기 그리고 분주함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에 지금 백윤식 선생님이었으면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어요. 저는 못한다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절대적으로 이걸 끝낼 수 없는데 선배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넌 제대했습니까? 네.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해야 그렇게 심플하게 치고 들어오신 게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선 와키 작가라는 인물 자체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감독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혈판한치를 보시고 나서 그 와키 작가 SRO의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고 죽더라도 죽기 전에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게 이순신이다라는 장군님이다라는 그거를 베이스로 만드셨기 때문에 좀 더 악인 쪽에 치우치다기보다 붙는 쪽으로 감독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셨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네. 네, 제가 다 틀렸습니다. 아니 왜 이거 자꾸 절반이라도 맞추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한산 현장에서 모니터 옆에서 자꾸 수근거리는 거야 스태프들이. 그래서 특히 요한이 장면만 찍으면 수근거리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뭐 장면 연출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신경이 쓰이죠. 자꾸 이렇게 수근거리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거 어떻게 좀 듣고 싶은데 해서 우리 저기
노기사한테 마이크 끄지 말고 잠깐만 좀 좋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쉬는 척하면서 마이크를 딱 기대서 이렇게 들리잖아. 야 근데 변주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수시 딸리는 것 같아. 어떻게 그리고 적장이 너무 멋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반은 맞고 네. 절반 틀리셨네요 또. 네. 아니 그래서 내가 들으라고 그랬지. 야 진짜 그 요한이가 왕기 작가의 아우라를 풍겨주니까 정말 강력한 아우라를 가진 진짜 적 같아. 와 저런 강력한 적 물리치. 발음 똑바로 아니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저만 그게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적 같아. 그 외국 같아. 네. 진짜 참적. 네. 정말 참 그러니까 적 같은 그 시간에 있었던 적군 같다. 그러니까 군을 적군 넣으시면 같다. 돼요. 네. 적군 대장 같아. 참다운 장수 같다. 적의 적의 수장. 대장 같다. 네. 아니 뭔 이야기하다가 제가 적 같았다고요. 그러면 야 저걸 물리친 이순신은 얼마나 더 대단해 보일까. 네. 역시 적은 정말 아우라 있게 저렇게 적은 강력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적이 강력하게 보여야 이순신이 빛나는 거지. 네.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들었거든. 이 전투가 정말 이 사실은 이제 그 전쟁 영화 액션 스펙터클에서도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적의 어떤 묘사 그리고 구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켜보게 만드는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고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을 짚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두 분의 애정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신 지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네 번째 줄 가볼까요? 감독님 장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면서 항상 의미를 들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변희영 배우님께서 인상 깊었다고 하셨던 장면에서 장군님께서 피를 토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상상이잖아요 장군님의. 근데 굳이 그 장면에서 왜 피를 토하는 장면을 넣었는지 볼 때마다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그 이제 1차 이제 한양 압송 그리고 이제 고문당하고 1997년 4월 음력 4월 1일날 옥문을 나왔다. 이제 나오시면서 1차 보통 고문을 당하면 거의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장군이 그나마 무인의 어떤 그 기계와 그 어떤 타고난 그 체력으로 버티신 것 같고. 2차 당하면 이제 거의 다 죽고, 고문은. 근데 이제 당시 우의정이었던 그 정타 영감의 이제 신구차라는 이순신은 제가 큽니다라고 이제 선조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소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적들이 두려워하는 저만한 장수가 없으니 일단 좀 살려두세요. 살려두시면 적어도 적들에게는 두려운 장수이니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살아나서 극적으로 2차 고문을 받지 않고 이제 합천에 있는 초계 권율 장군의 보원수부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되죠. 이제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미 계속 피를 토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명량에서 그래서 이제 교지를 보다가 피토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한사는 고문당하기 전이니까 좀 더 이제 그래도 좀 건강이 있으신 살아계시는 이제 건강이 지켜져 있는 것들이고 노량에서는 그 피토함과 그리고 어떤 그 고독 그리고 그러한 몸의 어떤 망신창이 속에서 그런 환영 속에 자기가 가장 술친구이자 아꼈던
젊은 수사였던 자기 동료 이혁기를 환영을 보고 또 그 피토하는 장면에서 누군가의 손이 쓱 그 피토하는 이순신의 손을 감싸지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가장 아꼈던 셋째 아들 면이의 얼굴이 딱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냥 그 대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토하는 장면이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피토와 함께 또 이제 연출적으로 이제 브로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싹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꾸라졌을 때 아들 면이가 이렇게 나와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피토하는 느낌이 중의적으로 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요한 배우님께서 한분 네. 먼저 드신 것 같아서 저쪽 뒤쪽에 네. 네. 회색 네. 여기서 보면 작은 움직임도 빠르게 캐치가 되잖아요. 네. 정확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공정하게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정재영 배우는 어떤 면을 보시고 캐스팅한 건지랑, 그리고 정재영 배우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약간 섹시한가요? 섹시하다기보다는 약간 귀여운 느낌? 귀여운 전달이 네, 왜냐면 그 정재영 배우 유명한 짤 있잖아요. 햇볕싱 짤처럼 네. 이렇게 막 이순신 장군을 따르면서 막 노래하고 부르면서 귀엽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삼국지 장군 같은 느낌도 나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그런 중국풍 느낌도 나고, 또 중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캐스팅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 제가 그 캐스팅한 거지. 의리 캐스팅 3분의 1 그리고 신인 캐스팅 3분의 1 또 전략 캐스팅 3분의 1 하는데 의리와 전략이 같이 짬뽕된 교집합이 된? 네. 그래서 이제 재영 씨하고는 저는 재영 씨를 그 입기 때 너무나 그 이장 그 고립된 마을 그 공동체 마을에 그 이장의 역할이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어디 뒤풀이 어떤 다른 작품들 뒤풀이 때그 애프터 파티 그 뒤풀이 때 그래서 그게 재영 씨에 대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테이블도 일부러 가서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친해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같이 합시다. 그리고 뭘 맡겨도 할 것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진린 역할에는 사실은 뭐 중국 배우도 생각을 해봤고 하는데 네. 몰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와키 작가의 요한이가 한 것과 진짜 일본 배우가 하는 것과는 완전 몰입도가 이상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린 역할에 과연 누가 좋을까를 정말 많은 생각 없이 그냥 정재영을 저 역할에, 근데 저 중국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일말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제안을 했고, 아직도 그 문자가 기억이 나요. 감독님이랑 같이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다 삐졌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중국어까지 할 수는 없죠. 일본어 할 때도 그 일본인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게 하라고 감독님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중국어도 그랬으면 했어요. 근데 일본어 연기보다 중국어 연기가 훨씬 힘든 것 같아. 이게 정서를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의 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본어도 엄청 힘들지만 특히 고어로서의 연기가 엄청 힘들지만 어쨌든 정재영의 캐스팅은 매우 주요해서 괜찮아서 이야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했던 것 같습니다. 참 진리에게서 귀여움 발견할 줄이야. 우리가 미처 기대도 못했던 어떤 효과를 부수적인 낙수 효과를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셨네요. 감독님 한 번만. 우리 파란색. 네. 저는 사실 오면서 그 감독님께 그 변요한 배우가 생각나는 순간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변요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만요. 감독님이 생각나는 순간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한상과 노량을 연결하는 게 이제 준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준사의 대사에서 이제 한산에서는 좀 고민하는 준사의 캐릭터였다면 외로운 싸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이제 노량에서는 완전히 뭔가 깨달은 그리고 결단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준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준사 프리퀄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변요한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준사의 그 한산에서의 준사를 마주했을 때와 스크린에서 노량으로 본 준사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셨는지 궁금하고요. 변요한 배우님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에서의 준사가 더욱더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한산한테 캐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성규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 쌓아가면서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마음 담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담고 품고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풀이가 아닌 애프터파티 때 제가 깨어났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고생했다고, 멋있다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수명을 다해.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의 질문으로 진짜 이렇게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은 작품이고, 진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앞선 두 작품까지 연결해서 이 이순신 유니버스가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변요한 배우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엄두가 안 나는 새로운 시도이자 다시는 누구도 할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례적인 3부작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변요한 배우의 매력을 또 이렇게 배우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관객에게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토크를 끝내시면서 또 다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작품 함께 하시고 김한민 감독과 절친이 되시는 그런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량, 노량, 한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마음이 좀 무겁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들어주시고 소통해 주신 것 덕분에 무사하게 잘 오늘 듣보시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한산을 찍으면서 배웠던 노하우와 저의 치열함이 다음 작품에서도 어떻게 발휘가 될지 되게 발전적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간 내주신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량이라는 작품이 지금 현재 3부작이 그냥 영화관에서 보고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감독님이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싸워서 이기시고 만들어내시고, 저는 수작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회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저희가 소통을 했으니 이 영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타협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애정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7년 전쟁을 같이 하실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민 감독님, 네,
진짜 김학영 감독님에게는 마지막 말을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작품을 이순신 선부장은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관객분들과 만나셨어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신지. 야, 근데 희한하게 오늘 그동안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이순신 선부장을 종결했구나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오는 날이네요. 야, 그게 되게 희한한데 결국은 10년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게 후루룩 간 것 같아요. 갔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역할에 이제 새 민시경, 혜리, 그다음에 윤석 선배 이렇게 쭉 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정말 강력한 안타고니스트로서의 그 주연 요한이 백 선생님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유승용 그러니까 10년을 해오면서 정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이 작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맞춰야겠다. 이거 자꾸 울컥해지려고 해서 안 되겠어. 조금만 더 하시면 우실 것 같아요. 울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10년이 그렇게 지나왔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술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드니블레브 감독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양반은 이제 그 명량을 보고 와서 어떻게 그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엄청난 회전을 찍었냐 그래서 그 노량을 아직 안 보더라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노량에서는 정말 대단한 성취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감독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했고 그리고 또 대단한 우리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이 작업을 했으니 그냥 감독 은퇴하고 싶까? 그러기엔 벌써 국회로 다음 작품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본이 모였고 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중 상업 영화를 하는 감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관객들이 원하고 뭔가 이런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맞춰가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만드는 영화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런 3부작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런 성취들이 있었고 이런 인연들이 제한테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운이 좋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기 3부작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순신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역사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도 안 나가셔서 사실은 감독님 좀 울컥해 하시는 게 저 옆에서도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느낌이 막 와서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은 이거 진짜 좀 큰일 나겠다. 이게 약간 이 노량 전투의 그 바다처럼 우리가 물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서둘러 좀 웃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기술적인 성취 그리고 이제 그 제작비 물량 이런 여러 가지 거에 있어서 이런 그 3부작이 준 그 성취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성취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이런 3부작을 만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말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한 거는 김한민 감독의 의지였었어요. 근데 그 의지에는 계속 정말 이순신이라는 정말 400년 전 전투에서 전사한 그 장군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연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상 그 이순신 동상 보면서 지나다니잖아요.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있는 그 모습을 봤었는데 그 동상이 움직이게 한 게 이 김한민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외군의 수장과 같이 이순신 장군과 김한민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올해 벌써 그 마지막인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시간이 부디 뜻깊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명량이랑 그 한산을 같이 보시면은 오늘 보신 것들이 더 이렇게 감독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고 배우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고 이 작품에 임하시고 참여하셨는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023년의 마지막 관객과의 만남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시는 결혼 평안하시고 그리고 행운이 듬뿍 같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나오시면 안 되세요. 안 되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 나오지 마세요.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태장 위쪽으로 내려오세요.